경매 초보들이 반드시 봐야 할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경매가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5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나 이 경매라는 말은 공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도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그 다음에 자산 신탁 공매도 있고, 여튼 그런 거를 다 이제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경매를 집행하는,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이 되겠고, 이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도자, 여기가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 거래에서는 매도자랑 매수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중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매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라는 게 있어서 법원이 이제 강제 집행이나 임의 경매로 이 재산을 이렇게 이제 경매 시장에 내놓고 그 내놓은 시장을 이제 매수자, 우리 같은 이제 낙찰자나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보고 이제 낙찰 받으면은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자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5단계 핵심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물건 찾기예요. 그렇죠? 1단계. 왜 그 보시면은 제가 경매 어떤 투자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권리 분석이 아니라 물건 찾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이제 아시겠지만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매각 물건 명세서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 장에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니까 요게 그 어떤 핵심인 경매 그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인 단계예요. 근데 지금 여기 1단계에서 물건 찾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요거를 내가 투자를 할 거냐? 혹은 실거주냐? 그죠? 아니면은 그 이 투자에서도 월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팔아서 좀 차익을 거둘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 목적, 그러니까 내가 경매 투자를 왜 해야 되냐?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제가 컨설팅이나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 물건을 5년,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 팔 생각이 앞으로 20년 동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1, 2년만 지나면은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2억짜리가 한 1억 5천, 1억 5천에 샀어요. 그죠? 낙찰을 해갖고. 그러면은 한 5천 정도 차익이죠. 근데 5년, 10년, 20년 되면은 2억이 아니라 3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억 5천에 샀지만은 이 2억이 아니라 3억이 팔았으면 이 1억 5천을 받고 그리고 20년 동안 월세를 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대한 월세 수익도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맨 처음에 이 물건을 샀을 때의 초심,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기억을 해야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그대로 시뮬레이션대로 흘러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그러져서 나는 이제 1, 2년 안에 팔 거다. 그러면 1억 5천에 잘 사놓고 1억 8천, 뭐 1억 7천에 팔아서 고작 2에서 3천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초보자들한테는 2, 3천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어줘야지 경매가 이제 이 맛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경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 목적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사람 혹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경매를 한다고 하면요 남편이 말리고요, 남편이 한다고 하면 아내가 말려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어떤 집행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것도 본인 성향에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 간의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져서 물건이 투자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요.
잘 가서 여기만 지나면 이제 낙찰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반대, 부모님의 반대, 누구의 반대, 누구의 반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이 자금하고 목적 설정에 대한 이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 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분석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최선순위 결정일,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선순위냐 후순위냐, 선순위를 인수해야 되고, 인수해야 될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물건 유튜브 하면서 물건이 지금 수백 개 찍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아니고 전부 다 후순위.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권리가 관계가 깔끔한 그런 물건입니다. 실제로도요. 제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저는 뭐 돈 없이도 억대 수익도 남겨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물건 중에 특수 물건, 뭐 지상권, 지분, 뭐 이런 게 물건이 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권리 관계가 깔끔한 그런 물건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죠? 뭐 경매 잘하는 사람들, 돈을 좀 벌어본 사람들은 뭐 지분이나 아니면 특수물건,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쪽으로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돈이 벌리는 구간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는 이제 수리비나 기타 이제 외관, 과연 이게 만약에 최저가가 1억 6천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현장 가는데 수리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장하고 실사를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수리비나, 그러니까 이제 입찰가 작성할 때, 선정할 때 추가로 붙는 그런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입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물건의 적정 시세가 얼마냐. 나는 1억에가 적정 시세가 될 것 같은데 실거주자. 나는 이거 여기서 20년 동안 거주할 거예요. 보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물건이 2020년, 2021년이죠. 이때가 이제 모든 자산 가치가 폭등할 때. 이때가 한창 찍을 때 보니까 적정은 내가 1억으로 봤는데 이때는 보니까 한 2억까지도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할 거야. 그러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적정 시세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시기가 한 번 더 오면은 이때 좋은 가격에 또 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거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주에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목적,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목적에 따라서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명도예요. 명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감정 싸움을 해요. 지금 거주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대인 사람들 있죠. 한번 소송해갖고 2년, 3년 한번 끌어본 사람들은 다시는 경매판 안 옵니다. 경매가 안 좋구나. 그리고 한번 싸워갖고 감정 싸움을 좀 크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명도가 필요 없는 땅만 보러 다니거나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명도를 깔끔하게 해야지, 재밌네. 경매에 돈도 벌고, 명도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거주자, 집주인들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 식의 이제 명도를 하다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건 투자해서 또 요건 투자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구찌를 점점 크게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단계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건 찾기. 그래서 무작정 검색하는 것보다 본인 기준, 아까 얘기했죠. 본인 자금, 기간, 투자 목적. 그러니까 이제 차익형은 월세냐. 요거는 이제, 예, 수익형은, 그러니까 월세냐, 그 시세 차익이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거주도, 이게 실거주가 빠졌는데, 실거주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만 보면 돼요. 매각 물권 명세서. 여기가 이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서류니까 요게 이제 누락이 되거나 어떤 중요부 표시나 이런 게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이거 매각 불허가 사유니까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1차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낙찰 지금 촬영이 28일인데요. 만약에 입찰할 물건이 12월 03일이에요. 그러면은
12월 02일까지는 이제 그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입세대 열람도 해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전입세대랑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또 이제 떼서 하루 전날 떼서 D-1일 날 떼서 어떤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필수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선순위 일정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순위이긴 하는데 모든 정황상 임차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정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전입일이 2011년이에요. 전입. 근데 건물 승인 연도가 2015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전입되면은 뭐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라고 해도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선순위는 무상 임대차 써주는 순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순위라도 입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순위라도 몇몇 입찰 가능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입찰하면 안 되는 후순위로 임차인이 있는 그런 부분만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확인해도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현장 조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류, 그러니까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그 박아서 수리비나 아까 말한 것처럼 수리비, 외관 노후도 이런 거, 지입노 이런 걸 체크해서 입찰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입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통행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본다는 거는 위성지도죠. 그리고 로드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길이 있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평서나 이런 쪽에서는 길이 있어요. 위성지도도 길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여기 사도로 나무가 막 자라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입찰가 결정이죠. 요거가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감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어떤 시세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세 파악해야 되고 예상 보유기간 아까 얘기했죠. 보유기간에 따라서 적정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단타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타하면은 아니 이 좋은 물건을 1억에 사서 시세가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에 파냐? 막 1억 3천, 1억 2천에 팔아요. 그러니까 1, 2천 먹고 마는 거예요. 이게 최고가 찍을 때 2억 5천, 뭐 3억까지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차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타로 좀만 먹고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경매 실력이 안 늡니다. 그죠? 길게 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충분히 느껴보고 해야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좀 더 눈이 튀어서 좀 만약에 여기서 3천 먹을 거 이런 눈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다른 물건에서 이제 또 좀 하다 보면 1억 먹을 게 또 생겨요. 또 하다 보면 그 이상 먹을 게 또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길게 보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주식처럼이에요. 주식 단타하는 것처럼 여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러다 보면은 큰 돈 못 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입찰가 결정할 때는 요 어떤 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명도인데요. 명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감정적인 대치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경매를 거의 10년 이상 해왔는데 거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한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강제 집행 해본 적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대화랑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 좋게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이제 감사하다고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힌트를 드리면 시간하고 비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거주자.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그다음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시간하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아무래도
그 이사 날짜를 또 맞춰야 되고 이사를 또 빼려고 한다고 하면 이사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주거나 내보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좀 더 살고 싶대요. 한 2, 3개월 정도. 당장에 갈 데는 없으니까. 그럼 또 월세를 받습니다. 그죠? 보증금은 이제 없이 그냥 월세만 받고, 원래는 보증금까지 받아야 되는데 2, 3개월만 살 건데 뭐,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기도 오히려 돈을 받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시간하고 돈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최후에 말이 안 통하는 고객이 좀 있긴 해요. 사람들이 거의 1% 미만인데 대화도 안 돼요. 그냥 배째라예요. 그럴 때는 그냥 배를 째주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다 드러내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돈 주면은 법원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해갖고 비운 다음에 문 따고 들어가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어떤 경매 절차를 이렇게 한 번에 좀 쑥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뭐 특별하게 벗어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다음 단계가 갈 때마다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툭툭. 어떤 게가 있냐면 수리비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외관상 안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엉망인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명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와서 돈을 좀 더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좀 진행을 하거나 뭐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거나 아니면은 경매 제가 이제 서비스로 교육도 하지만은 이제 명도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찰가 그 다음에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그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해 놓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매 단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초보자들 대상자로 하나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